5월 2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장례를 마친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러 다시 팽목항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들을 맞은 실종자 가족들은 또 한 번 오열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시신으로 돌아온 자녀들의 장례식을 치른 단원고 학부모들이 다시 팽목항을 찾았습니다. 다시 오기도 싫은 끔찍한 곳이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가족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새로운 소식만을 기다리던 실종자 가족들은 같은 처지에 있던 학부모들의 방문에 또 한 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지금 회사 언니분 아직 못 구했어요, 따님을. 그래서 지금 거기 좀 위로하러 간다고 거기 갔어요. 옛날처럼 옛날 울고 있으니까 위로하러 갔어요. 유족들은 늑장 대응을 질타하고 아이들을 살려내라는 구호를 외치며 팽목항에서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들 따라 보고 싶다. 아들 따라 보고 싶다. 한편 어제 실내체육관을 다시 찾은 정홍홍 총리는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시실 유실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빨리 수습을 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에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동병상련 처지에 있던 유족의 위로와 총리의 거듭된 사과에도 실종자 가족들의 울분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우리나라 연안여객선의 상당수가 설령 20년 이상 된 노후 선박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설령 제한이 완화된 이후 선사들이 상대적으로 값싼 노후 선박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와 인근 섬을 오가는 200톤급 여객선입니다. 지난 90년 건조돼 설령 24년을 넘긴 선박입니다. 이처럼 20년 이상 된 낡은 여객선은 지역별로 4척당 한 척꼴인 보통 25에서 30%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설령 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면서 1년 단위 검사를 통과하면 운항이 가능해졌습니다. 20년 이상에 대해서는 해운법에 따르는 특별검사, 여기서는 특별검사를 매년 1년마다 실시를 해서 연장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규제 완화에 따른 설령 연장 이후 선사 측도 앞다투어 해외 노후 선박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낡은 선박을 개조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운항 관리도 선사 자체가 아닌 위탁기관인 해운조합에 전적으로 위임하는 식이어서 형식적입니다. 실제로 일반 카페리선의 경우 출항 10분 전까지 화물이나 차량 적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차적인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선사가 안전에 대한 비용을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아무리 영세하다 하더라도 안전 전문가를 회사에 채용을 해서 규제 완화와 자율성 강화에 걸맞는 책임의식이 뒤따르지 않으면서 여객선 안전은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기정 의원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과 기념식 제창 요구를 정부가 거부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기념곡으로 지정하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강기정 의원은 또 기념곡 지정과 제창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아서 올해 기념식이 파행으로 치러진다면 현 정권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시장 후보 공천 방식을 오늘 발표할지 주목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시장 공천 방식만 아직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후보 등록까지 남은 일정을 감안하면 오늘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 방식과 경선 여부 등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전남지사 경선과 관련해서도 당비 대납 의혹에 대한 진상을 조사해온 중앙당이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남도지사 경선을 앞두고 오늘부터 공론조사에 참여할 선거인단을 모집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부터 닷새 동안 전남 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통해 선거인단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공론조사 선거인단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선거인단은 1000명으로 구성되고 이들은 오는 10일 장흥에서 열리는 도지사 경선에서 후보들의 토론을 지켜본 뒤 현장에서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전남지사 입지자들은 여론조사보다는 공론조사의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고 지지자들에게 선거인단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남 지역 후보 공천이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은 민주당 출신과 새정치연합 출신 사이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아직까지 공천관리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후보 등록을 2주일 남겨놓고 공천 규칙 결정과 후보자 심사, 경선 등의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고 공천 파행과 부실 공천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학습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전국 유치원으로부터 초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는 모두 8,11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 2009년 1,004건이었던 사고 발생 건수가 지난해 2,056건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소별로는 교외 활동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 87.5%를 차지했습니다. 호남 지역 교량과 터널 등 주요 시설물과 건설 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실시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다음 달 20일까지 관련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호남 지역 교량 234곳과 터널 86곳 등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사항은 교량과 터널, 건설 현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재난상황 대응 태세 등으로 익산청은 유사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능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수 지역 기중기업체 근로자들은 어제 근로자의 날 우울하기만 했습니다. 노사 갈등으로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한 데다 일부 직장은 폐쇄, 또 일부 근로자들은 해고 통보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나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셧다운 기간인 여수국가산업단지. 기중기 여러 대가 공장 곳곳에서 정비를 돕고 있지만 여수 지역 기중기업체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수 지역 기중기업체 노사 갈등이 증폭되면서 지역 내 대부분의 기중기가 멈춰선 겁니다. 연간 매출이 가장 높은 산단 셧다운 기간에 타 지역 기중기업체의 자리를 뺏기면서 노사 모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제목이 1년 농사에 이게 이거 시끄럽 따라갖고 갈등 써서 이거 여수 차들 안 써준 거 아니에요 지금. 여수 지역 기중기업체 16곳 가운데 14곳이 근로자 50여 명에게 최근 두세 달치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고 심지어 2개 업체는 지난 3월부터 직장 폐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들어가는 건 정해져 있고 거기서 저희들이 이제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서 일단 메꿀 거는 다 메꾸고 가정이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노조 측은 회사와 대화하기 위해 교섭을 시도하고 있지만 회사가 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등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나오는 회사는 한두 개 회사만 계속 나오고 있고 그 외에는 한 번인가 2번 나오는 데가 있는데 그 외에는 나오질 아예 않는다. 대화를 않겠다. 이번 노사 갈등의 첫 단추는 노조 설립이었습니다. 근로자들은 지난 10월 노조 설립 이후 회사 측이 업무 능력 부족이나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노조 간부를 해고하는 등 회사가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근로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노동단체 탈퇴를 종용하는 등 유독 노조 활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원래 집중 공격을 한 거 아니에요 일부러 계획적으로 목적만 부당해고라고 둔 거지. 그날 아예 내쫓 쳐버린다고 아예 계획적으로 했다는. 회사 측은 근로자 10명에 대해 이미 오는 24일까지 해고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노사 갈등 해소를 위한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윤호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손편지나 노란 리본에 애틋한 마음을 담아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옛 조상들은 그리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마음을 전하셨을까요? 이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주고받았던 수백 년 전의 편지들이 국립나주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조선 후기 안동에 살던 한 남성의 묘에서 발견된 한글 편지엔 병으로 숨진 젊은 남편을 떠나보내는 아내의 애달픈 마음이 절절합니다. 비슷한 시기 아내와 잠시 떨어져 있던 한 선비는 100여 통의 편지를 보내 그리움에 잠 못 드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국립나주박물관이 가정의 달을 맞아 마련한 역사 속의 가족 편지 특별전에선 글로써 주고받은 꾸밈 없는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조선을 세운 정도전이 고려 말 나주에 유배됐을 때 아내가 보낸 편지는 뜻밖에도 격려가 아니라 살기 힘들다는 투정이었습니다.
정조 임금이 최대 정적이었던 노론의 거두 심환지에게 보낸 편지엔 암살의 위협 속에서도 조정을 주도하려는 비장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옛사람들이 썼었던 이 편지 글을 통해서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을 나누고 그 서로 소통하는 그 진정한 모습을 한번 둘러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편지지를 예쁘게 꾸미기 위해 여러 가지 문양을 새겨넣은 장식 목판, 벼슬자리를 청탁하는 백제시대의 목간 편지를 보는 것도 이번 전시의 재미거리입니다. 전시를 다 관람하고 나면 스마트폰 메신저가 아닌 손으로 쓴 편지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완도 국제해조류 박람회에서 각종 해조류로 만든 이색 먹을거리가 등장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해조류 요리 체험도 매일 열려서 해조류 대중화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람회장 한쪽에 마련된 녹지 않는 아이스크림 판매 코너. 때이른 더위에 지친 관람객들이 줄을 잇습니다. 담백한 맛에 최대 2시간가량 녹지 않아 관람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맛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맛도 있고 안 녹는다니까 더 신기했어요. 일본의 한 해조류 기업으로부터 전수받은 아이스크림의 제조 방법은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하루 제공되는 양도 520여 명분에 그쳐 인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넉넉히 해서 이렇게 행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모 가사리와 꼬시래기 등 이름도 생소한 해조류가 음식 재료로 등장한 해조류 요리교실. 엄마와 함께 요리교실을 찾은 아이는 고사리 손으로 해조류 비빔밥 재료를 다듬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아들하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재밌고요. 또 애기가 이렇게 해조류 이렇게 음식 만든다는 게 참 신기하고 또 재밌네요. 하루 2차례 열리는 해조류 요리교실은 전문 강사와 함께 비빔밥 등 다양한 메뉴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해조류를 이용한 다양한 먹거리와 요리 체험 교실이 박람회의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남도가 동남아 수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으로 꾸려진 무역교류단을 파견합니다. 동남아 무역교류단은 오는 6월 22일부터 8일 동안 베트남과 태국, 말레이시아 등 3개국에서 시장 수요 조사를 벌이고 전남산 공산품과 친환경 농산물 홍보도 함께 펼치게 됩니다. 전남 지역의 수출액이 6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 동안의 수출액은 35억 달러로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전남도는 그동안 침체됐던 석유화학 제품과 조선 분야의 수출이 회복세를 보인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남 지역 닭, 오리 농가를 휩쓸었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발생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2월 26일 영광 묘량에서 신고된 AI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된 이후 지금까지 2달 넘게 추가 신고가 없다며 AI 잠복기가 지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 1월 24일 해남 송지 오리 농가를 시작으로 모두 6건의 신고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돼 83농가 211만 4천 마리의 닭, 오리가 살처분됐으며 이에 따른 보상금이 196억 원에 달합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어린이날인 5일과 6일 이틀 동안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을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연휴 동안 교육관 앞에서 제기차기와 팽이치기 등 전통놀이 체험마당을 운영하고 문화재 보존 처리 이해와 전통놀이기구 제작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오후 2시에는 대강당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 영화를 상영할 예정입니다. 양형일 광주시 교육감 예비 후보는 공사를 발주하거나 물품을 구입할 때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일 예비 후보는 교육재원이 지역업체의 매출을 올리는 데 기여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교육 재정도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주시 교육청도 한 해 1조 7천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경제 주체인 만큼 지역경제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기아, 부활의 5월이 될까요? 어제 기아는 되는 날이었습니다. 역대 최다 득점과 타점을 기록하며 올 시즌 2번째 위닝 시리즈를 달성했습니다.
기아가 해태 시절 이후 팀 득점과 타점에서 신기록을 기록했습니다. 1992년 6월 28일 해태가 쌍방울을 상대로 22득점 20타점으로 팀 최다 득점과 타점을 기록했었죠. 22년 만에 기아 타이거즈가 20득점 19타점을 기록하며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반면 SK는 한 경기 8개라는 프로야구 역사상 최다 실책을 기록하며 고개를 떨궈야 했습니다. 그동안 주춤했던 기아 타선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섭게 불을 뿜었는데요. 김민우의 투런 홈런, 579일 만에 터진 김민우의 홈런. SK 3연전 내내 홈런을 터뜨리는 기아입니다. 타선의 집중력은 1회부터 빛났습니다. 이대형의 노련한 런다운 플레이로 시작된 공격. 후속 주자들을 무사히 베이스에 안착시키고 이어 나지완이 2타점 적시타로 주자들을 모두 불러들입니다. 어제 나지완은 4타수 3안타 6타점을 올리며 점차 타격감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회부터 4점을 올린 기아는 초반 기세를 몰아 6회에는 무려 7점을 뽑아내며 끊임없이 홈베이스를 밟았습니다. 어제 기아는 장단 21안타를 몰아쳤는데요. 무너진 SK 수비를 틈타 맹공격을 퍼부으며 승리를 껴안았습니다. 타선의 지원 속에 양현종의 호투도 빛났습니다. 지난 SK전에서 안 좋았기 때문에 이날 경기만큼은 꼭 이기고 싶었다는 양현종 선수. 7이닝 동안 2실점, 볼넷은 단 1개를 내주고 삼진 8개를 잡아내며 완벽투를 선보였습니다. 이로써 홈 8연승을 기록하며 홈 무패 행진을 이어갑니다. 양현종 선수는 앞으로 더 많은 이닝을 소화하고 싶다는 욕심을 내비치며 변화구를 가다듬어 탈삼진과 투구수 조절에 신경 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기아는 오늘 휴식을 갖고 내일부터 어린이날인 월요일까지 넥센과 3연전을 갖습니다. 기분 좋게 시작한 5월, 이 기세를 모아 넥센전까지 좋은 결과 이어지길 바랍니다.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따스한 봄 날씨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12도, 구례가 1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더 올라갈 텐데요. 평년보다 3도가량 높은 25도, 26도가 예상됩니다. 그만큼 일교차도 심하니까요. 편한 겉옷을 하나씩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장성 9도, 영광 11도, 나주 1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담양 25도, 구례와 하순이 26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약간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상 예보에 더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 진도구는 바람의 세기가 초속 6에서 11m, 파도의 높이는 최고 1m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포근한 날씨 보이겠고요. 모레 오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